자, 이투스고 방동윤생입니다. 자, 학생들의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투스에서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선생님에게 질문을 한, 고민을 요청을 한, 고민에 대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한 학생들에 대해서 처방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분명히 뭐냐면 이렇게 고민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시험장에서의 변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변수에 맞게 행동 강령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극단기 최종 분석 강의에서도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어떨 때 어떻게 한다. 나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들어보시고요. 혹시 똑같은 고민이 있거나 똑같은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이 TCC를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꼭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들의 고민 방송의 처방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학생이에요. 윤수성 학생인데요. 수성이 잘 들어봐.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시험을 잘 봐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눈에 안 읽히고 시간만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험을 채점하지 않고 다시 풀어봤더니 점수가 19점 차이가 나서 더 우울해집니다. 수능 때도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학생은 선생님이 딱 보기에 이 글을 딱 봤을 때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진단은 딱 이겁니다. 과도한 긴장과 압박감으로 인해서 독해 능력이 저하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 시험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수능이야 라고 생각하고 딱 화법 1, 2번을 딱 봤는데 글자가 팍팍 튕기는 거지.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푸는 습관으로 인하여 점수 차이가 크다 이거야. 무슨 말이냐면 다시 풀었는데 맞는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제대로 정확한 근거를 갖고 풀지 않았다라는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자, 해결책 한번 볼까요? 처방입니다. 첫 번째. 이게 화법 제시문이 딱딱 봤을 때 길고 생소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긴장된 상태에서 길고 생소한 것들이 딱 보면 더 긴장감이 많아져서 글자가 튕기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냐? 길지 않고 생소하지 않은 걸 먼저 풀면 되는 거야. 됐어? 오케이. 자, 가장 자신 있는 문법 개별 문제입니다. 문법 비문학 문제 말고 문법 개별 문제야. 물론 이런 경우는 문법 개념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고 문법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EBS 문학 연계 작품입니다. 봤더니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임철우의 아버지의 땅이 나왔어. 내가 아는 작품이야. 그럼 좀 더 편안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문법 개별 문제와 EBS 문학 연계 작품부터 먼저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데요. 반드시 혼자 풀지 마시고, 독서실에서 혼자 풀지 마시고 사람 많은 곳에서 치르고 시험장 분위기를 갖추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스톱워치도 재시고요. 시계도 딱 재시고 도서관에서 딱 가운데 자리, 사람 많이 움직이는 데 있지. 이런 데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시험장 분위기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연습을 꼬박꼬박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생이 며칠 전에 Q&A 올렸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선생님 방식대로 해서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요 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이런 거예요. 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옆에 있는 놈이요 둘 다 다리를 막 떨었대요. 그래갖고 이놈 이렇게 가리고 보더라도 저 새끼가 보이고 이렇게 가리고 보더라도 저 자식이 보였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시험장에서 만약에 앞에 있는 녀석이 잠깐만 방구를 껴요.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앞에 있는 애가 계속 기침을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우리는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상황을 다 보셔야지. 그 상황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항상 시험장 분위기 갖추고 훈련하는 연습을 한다. 라는 게 두 번째 처방이었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긴장이 많이 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문법 개별 문제, EBS 문항 연계 문제부터 먼저 푼다. 두 번째, 자, 긴장감을 많이 경험해 봐야 된다. 그러므로 시험장 분위기 갖추고 훈련하는 연습을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됐어. 두 번째 친구 볼까요? 여기 또 있네요. 한 가지 더 있죠. 아까 지문에 답의 근거를 표시하면서 정답을 선택하는 훈련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학생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지. 다 풀고 나서 다시 한번 봤을 때 이거 왜 틀렸지? 하는 것들 있잖아. 이건 내가 그냥 머리로서 풀었기 때문에 틀리는 거야. 결국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14번에 4번 선지가 답이라고 한다면 내가 답을 딱 체크할 때는 여기에 14번, 4번 선지에 근거가 있었어 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4번은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럼 분명히 그런 실수는 줄어들 것이다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친구 볼까요? 유호연 친구입니다. 구평 시간이 부족했고 문법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간 것 같아 고민이에요. 두 가지네요. 첫 번째는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야? 문법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서 고민이다 이겁니다. 자, 두 가지 하나씩 갑시다. 첫 번째입니다. 자, 시간 부족으로 인해 점수가 낮게 나온다 이거야. 그럼 얘 문제는 시간 부족이야. 그럼 시간 부족을 선생님이 해결해 줘야 돼.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는 문법 문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거야. 먼저 하나씩 가볼게. 시간 부족부터. 자, 가볼게. 처방이야. 보시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처방을 내렸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빨리 읽어. 무조건 빨리 읽어. 그럼 문제는 뭐냐면 빨리 읽으면 지문이 이해가 안 가는데 당연한 거잖아. 그럼 지금 지문 읽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만의 이해가 이 정도 속도로 이해되는데 더 빨리 읽으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될 것이니까. 물론 조금씩은 더 빨리 읽는 훈련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문을 빠르게 읽지 않고 먼저 시간을 줄이는 훈련부터 먼저 하자. 오케이? 자, 전체적인 시간을 볼게. 각 영역의 시간 배분이야. 화작문은요 18분 컷이 가장 행복한 컷이에요. 18분까지 나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분까지는 그래도 인정해 줄 수 있어. 하지만 문학은 22에서 24분까지 끝내야 됩니다. 선생님, 문학을 어떻게 이렇게 끝납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다? EBS 연계가 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비문학입니다. 34분에서 36분. 요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을 못 줄이면 여기서 줄이기가 어려우니까 화작문과 문학에서 줄이는 방법을 검토를 잘 하셔야 돼. 자, 가볼게요. 우선 5가지 행동 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선지 스킵은 무조건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정답이 딱 나오면 나머지 선지를 읽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자신이 없지. 나머지 선지에 정답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마음이 있지.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근거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확실한 답에서만 스킵을 합니다. 됐죠? 오케이. 두 번째. 선지의 근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문을 다시 못 읽어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가 딱 있는데 1번 선지인데 이 1번 선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문을 다시 다 읽어야 돼. 그럼 분명히 1번 선지는 파악하면 다시 다 읽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그럼 어떻게 해? 얘는 별표 치고 넘어가라고. 답이 2번에서 나올 수도 있어. 알았지? 그럼 1번 선지를 본 애들은 바보가 되는 거지. 답이 2번이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사고를 해본다. 알았죠? 그래서 근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문을 전부 다 다시 읽어야 돼. 물론 근거가 3문단에 있다 라고 생각했으면 보면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별표 치고 넘어간다. 자, 세 번째. 근거를 확인하고 또 2번 이상 고민한 경우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가야 돼. 2번까지 봤어. 근데도 안 돼. 그럼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 네 번째. 보기 지시형 비문학의 경우 지문을 읽은 후 보기를 봤을 때 연결이 안 됐어. 무슨 말이냐면 보기 지시형 비문학이야. 근데 지문을 딱 봤는데 지문을 다 읽었고 보기를 딱 봤는데 보기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지문과 연결이 안 돼. 그럼 무조건 고민하지 말고 넘겨버려. 알았죠? 특히 비문학 보기 지시형 문제 킬러 문제에서 시간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그거 틀려도 1등 맞을 수 있어. 알았죠? 오케이. 연결 안 되면 뭐 한다? 넘긴다. 자, 5번째. EBS 연계 문학을 완벽하게 공부하여 문학 지문 읽는 시간을 줄인다. 자, 소설은 읽어야 돼. 하지만 좀 더 빠르게 읽을 수 있겠지. 자서전을 쓰십시다를 알렸다면 이번 구형평에서 좀 더 빠르게 읽었을 거야. 그런처럼 EBS 연계 문학은 뭐다? 완벽하게 공부해 놓는다. 됐어. 시간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요. 두 번째입니다. 고난이도 문법 해결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문법 필수 개념은 무조건 다시 한번 3번 정도는 복습하셔야 됩니다. 3회 동원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개념 강의에 대해 3회 정도 복습한다. 됐죠? 두 번째. 기출문제를 통해 정답의 도출 과정을 정리하셔야 돼요. 이 정답은 보기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지 아니면 개념에 따라 결정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그 과정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보기를 읽을 때 꼭 필요한 조건들이 정확하게 표시하면서 읽는다. 자, 꼭 얘기하고 싶은 거. 보기는 무조건 읽어야 돼. 문법에서. 선생님이 가끔가다 문법에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틀릴까요? 바로 보기 안 읽었을 때.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보기 끝까지 다 읽으셔야 돼. 절대로 평가원은 잉크를 낭비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 알았죠? 그럼 어느 쪽에 정답의 근거가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한다? 조건들이 명확하게 다
표시하면서 읽는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명의 학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 학생은요, 긴장감이 많이 되고요, 근거 확인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학생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시간이 부족한 학생이었고 문법이 문제인 학생이었습니다. 이 두 명의 학생에 대해서 해결책을 딱 정리했습니다. 이 해결책을 정리했다고 해서 곧바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겠지. 이 해결책을 바탕으로 무엇 하셔야 되죠? 체화 훈련을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적이 오른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선생님은 더 많은 학생들의 고민 해결하러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